오늘 영상에서는 Five Dysfunctions of a Team이라는 책을 한번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판의 제목은 팀워크의 부활이고요. 야후 다닐 때 매니지먼트 트랙으로 들어가면서 처음에 많이 헤맸는데 그때 도움을 줬던 책들이 몇 권 있어요. 그 책들 중에 한 권이고요.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가상의 회사를 기반으로 소설처럼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읽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페이지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조직이 흥하거나 망할 수 있는 5가지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trust, 신뢰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뢰를 만들 수 있는지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는 조직이라면 충돌을 덜 두려워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본인의 의견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건강한 충돌이 생길 수 있겠죠. 건강한 충돌을 통해서 리더가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결정을 100%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본인의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었을 거고 그거를 통해서 결론이 내려졌다고 하면 헌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커밋먼트가 생기는 거죠. 헌신을 하게 되는 일들은 기본적으로 더 책임을 지려고 할 거기 때문에 어카운터빌리티, 결국 책임을 지려고 할 거고요.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일들은 아무래도 결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방금 얘기했던 5단계는 흥하는 조직이 밟아가는 5단계인 거고 망하는 조직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느냐? 신뢰가 없다 보니 아무도 말을 안 하게 될 거고요. 말을 했다가 욕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충돌이 없죠.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조화로운 아무 문제 없는 조직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고 내가 이야기해봐야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린 결정은 아무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내려진 결정은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 거고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일은 결과가 잘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어느 조직이건 신뢰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조직 내의 구성원들 간에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럼 누가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리더, 그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리더가 신뢰를 만들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조직원들이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리더 본인이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느냐? 첫 번째는 질문을 계속해서 장려해야 하는 거예요. 나쁜 질문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거고, 실제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겠죠. 그리고 1대1 미팅을 하면서 그 미팅에서도 계속해서 질문 있냐 물어보고 도와줄 게 있는지 없는지 끝날 때 꼭 한번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만일 나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인상을 계속 팀원들에게 남긴다면은 어느 누구도 자기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굉장히 부침이 많은 스타트업에서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팀원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절대 틀리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던데 그거는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실수했을 때 실수했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고 팀원들에게 되묻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팀원들도 편안함을 느끼고 본인들도 뭔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구나.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면 되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고요. 좋은 뉴스뿐만이 아니라 나쁜 뉴스도 공유하는 그런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팀원들로부터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 앞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는 되묻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같이 논의를 통해서 더 좋은 의견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팀원들이 우리 리더는 정말로 내가 하는 질문을 존중하고 접근하기 쉬운 인간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믿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자면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원칙에 기반해서 명확하게 결정하는 거죠. 2가지 키워드로 표현을 해보자면 바이인과 클래리티라고 할 수 있는데 바이인은 뭐냐?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듦으로써 어떤
의제가 있을 때 본인들의 의견을 말하게 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말한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팀원들의 불만은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함에서 생기지 의견을 말하고 토론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크게 갖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리더가 명확하게 본인의 원칙 혹은 팀, 회사의 비전, 미션, 목표에 기반해서 결정을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결정을 따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결국 헌신, 커밋먼트가 생기고 책임을 지려고 할 거고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리더십만 얘기를 하지만 팔로우십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토론 후에 최종 의사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면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거. disagree and commit이 바로 followship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disagree and commit, 동의하지 않지만 헌신을 다하겠다.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followship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한국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는 많은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리콘밸리는 수평적 의사결정을 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평적인 의사결정은 있을 수가 없죠. 만장일치로 갈 수도 없고 다수결로 갈 수도 없고 그렇게 간다고 하면 옳은 결정을 내릴 확률은 높지 않고 굉장히 많은 시간 제한이 있을 거예요. 실리콘밸리는 제가 볼 때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교환하고 수직적으로 리더가 명확하게 결정하는 형태로 간다는 거. 그게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많은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영어 이름을 쓰는 거 선호하죠. 그거는 시작일 뿐이지 끝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토론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명확하게 결정 내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리더십이고 팔로우십인 거예요. 이게 되려면 리더분들이 신뢰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The Five Dysfunctions of a Team이라는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리뷰해 봤고요. 다시 한번 신뢰가 있으면 건강한 충돌이 만들어지고 건강한 충돌을 통해서 내려진 결정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헌신하게 될 거고 헌신하는 일은 책임을 지려고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결과가 좋을 거라는 거죠. 이번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